남편의 셔츠에서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며느리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5년 전 이지혜 씨와 결혼했고 순자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지혜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소일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셔츠를 집어드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농염한 분명 여자의 향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향수를 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새 어디 다녀오는 거 있어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산책이나 하지 뭐. 그 순간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혹시 카페에서 누가 실수로 부딪혀서 묻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4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오후 2시면 외출을 했습니다. 산책 간다는 말만 남기고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나간 지 10분 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미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자 씨는 길 건너편 화장품 가게 앞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혜 씨였습니다. 지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시아버지 철수 씨에게 다가갔고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카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친딸처럼 아낀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은 지금 해외 출장으로 한 달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냥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방식대로. 배신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주겠어. 그날부터 순자 씨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며느리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지혜야. 나도 그래. 우리 곧 만나자. 아빠, 이번 주말엔 어때요? 둘이서 드라이브 갈까요? 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며느리를 지혜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까지 함께 간다니 이건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 대화들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며느리의 주변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다니는 골프 모임에 관심이 있는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며느리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배워볼까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며느리는 의심 없이 자신이 다니는 골프 연습장을 알려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곳에 등록하고 며느리의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은 순자 씨를 좋은 시어머니라며 환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 나이에 골프를 배우시다니.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배워보려고요. 골프 모임에서 순자 씨는 며느리의 평판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하는 시어머니인 척하며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새 피곤해 보이던데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매일 외출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최근에 옷차림이 화려해졌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요새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혜 씨가 남편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요새 보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뭔가 수상해.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한편 순자 씨는 가정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순자 씨는 남편의 모든 재산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 몰래 통장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말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집은 다행히 순자 씨와 공동 명의였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자 씨는 변호사와도 상담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순자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후에도 남편과 며느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교묘하게, 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하게 남편과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며느리에게는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지혜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향수지? 사왔어. 며느리는 고맙다며 선물을 받았지만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묘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 씨의 이런 모습에 더욱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부러 명절 준비를 며느리에게 많이 시켰습니다. 지혜야,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재워놔야 해. 명절에 손님도 많이 올 거니까. 며느리는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고 순자 씨의 요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요새 너무 바빴지. 피곤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 순간 남편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 단순한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동생 가족, 남편의 형제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약 15명 정도가 한 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는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입니다.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카페에서 2분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봤습니다. 오빠, 지혜야 하면서 주고받은 그 메시지들 말입니다. 드라이브도 함께 가신다면서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지혜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주변 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형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 씨는 준비해 온 휴대폰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식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남편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아내와 그런 관계를. 주변 가족들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협의서가 있습니다. 당신과 제가 이혼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은 제가 70%, 당신이 30%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제가 이길 겁니다. 하지만 가족의 체면을 위해 조용히 협의 이혼하려고 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순자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도 용서를 바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들으셨죠? 이 2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순자 씨는 주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이 2 사람의 배신을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십시오.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응원한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구나. 엄마는 오늘부터 동생네 집에서 지낼 거야. 아들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만 반복했습니다. 순자 씨는 준비해 온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골프 모임 친구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흘린 말들이 소문으로 퍼졌거든요. 아마 앞으로 그곳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당신네 아파트 부녀회에도 소문이 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부녀회장님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친정 부모님께도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따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동료들, 골프 모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셨지만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동창회도 모임도 가기 힘드실 겁니다. 순자 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를 40년간 바보로 만든 대가,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순자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충격에 빠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재산의 70%와 집을 모두 받았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자 씨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협의 이혼이었지만 이미 소문은 동네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는 아들과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배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아버지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 부모님조차 딸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동생 집에서 지내다가 이혼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엔 외로웠지만 배신자들에게 복수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습니다. 골프 모임 친구들은 순자 씨를 대단한 사람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멋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복수하다니. 맞아요. 우리도 순자 씨 배워야 해. 배신자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철수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순자 씨에게 넘겨준 후 남은 돈으로 간신히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며느리와 그랬다며? 참,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간 거야. 철수 씨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는 쫓겨났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시아버지와 그랬다며? 정말 뻔뻔하게 어떻게 여기서 살아? 지혜 씨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소문은 따라다녔습니다. 순자 씨는 승리했습니다. 배신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야.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지. 순자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40년간 가정에 묶여 살았던 순자 씨는 이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몇 달 후 순자 씨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순자 씨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 사람은 이제 남이잖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4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40년을 배신한 사람이야. 너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니?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맺었어. 용서할 수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이혼하고 나서 힘들지 않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지혜도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배신자는 용서하면 안 돼.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말이야. 아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어.
배신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가끔씩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것,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 어쩔 때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정의야. 나는 당당해.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순자 씨를 대단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그래도 아픈데 한 번쯤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복수는 했지만 가족이 다 망가졌잖아. 순자 씨는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길에서 철수 씨를 보았습니다. 철수 씨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동정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복수는 했지만 나는 행복한가? 순자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고 딱딱해 보였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이 어디니?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병원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저 사람을 왜 만나러 온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병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철수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순자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순자 씨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소. 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그냥 예정에 한번 와본 거예요. 철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맙소. 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소. 순자 씨는 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배신한 사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소.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소. 지금도 그렇소. 순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혜와 가까워진 건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소. 순자 씨는 철수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요? 손잡고 있는 사진, 문자 메시지 다 봤어요.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순자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한번 와본 것뿐이에요. 이제 가겠습니다. 순자 씨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철수 씨가 순자 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소. 무슨 뜻일까?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일 뿐이야.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해. 며칠 후 순자 씨는 며느리 지혜 씨를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혜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지혜 씨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잖아요. 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순자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손잡고 있었잖아요. 문자로 오빠, 보고 싶어요 했잖아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순자 씨는 지혜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당신은 대가를 치렀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철수 씨도 지혜 씨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뭘 더 확인해. 둘 다 변명하는 거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젊은 시절 철수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행복했었지? 순자 씨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복수는 했지만 나는 행복한가? 순자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배신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거야. 나는 당당해. 순자 씨는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순자 씨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신자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순자 씨처럼 복수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